깜짝 놀라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네요. 자, 이거는 제가 앞에 다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조직도는 아까 보신 대로 이사님들이 다 인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분과가 4개의 분과가 있고, 여기서 정말 이사님들이 열심히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맞춤형 화장품을 키워드로 해서 저희 협회가 결성이 되었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맞춤형 화장품에 과연 왜 지금 맞춤형 화장품 시대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조제 관리사의 전망은 어떤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그것이 맞춤형 화장품이고 그것을 판매하는 영업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이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화장품에 대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생산된 화장품을 어떻게 던다든지 뭘 섞는다든지 굉장히 큰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그 범위가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지금이 왜 맞춤형 화장품 시대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개성과 취향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저희들은 대중과 비슷해야 안심이 되고 이랬는데 요즘의 사람들, 젊은 저희 아이들도 보면 자기의 개성, 자기의 취향이 존중받지 않으면 굉장히 그걸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이런 개인화 트렌드로 확산이 되면서 화장품에도 나만의 것, 다른 사람이랑 같은 건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화장품, 향, 텍스처, 내 상태를 생각한 화장품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한류와 더불어서 시작한 K-뷰티 시장은 정말 저희가 세계 4위의 뷰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열되다 못해 이제 포화,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샵이나 스킨푸드 같은 로드샵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시대 전에는 뭐가 있었죠?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그죠?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 염려증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큰 물살이 닥치니까 그건 지금 잠깐 뒤로 밀렸지만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될 숙제죠. 그래서 코로나의 유행으로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증폭됐고 어떤 일률적으로 생산하는 공산품보다는 건강에 더 집중한 원료, 건강에 더 집중한 어떤 제품,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맞춤형 화장품의 또 다른 하나의 특색은 산업이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을 집중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앞으로 한 2022년까지 9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으로 이 맞춤형 화장품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규제도 완화하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이렇게 존중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한번 확장성을 한번 볼까요? 2016년부터 사실은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한 46개 정도의 회사에서 실시를 했고요. 지역은 그 식약처가 있는 오송 지역과 서울, 제주 이렇게 해서 면세점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립스틱 색깔을 좀 섞는다든지 파운데이션 색을 좀 섞어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이런 형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8년에 2년 동안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실시는 2020년에 실시됐지만 법의 개정은 2018년 3월 13일 날 법령이 개정됐고 법으로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화된 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8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법적 근거를 갖고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대, 자 이제 돈이 되면은 대기업이 나서잖아요. 대기업의 한번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화장품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은 이 맞춤형 화장품이 시범 사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어떤 뷰티 매장도 일찍 개장을 했고 K도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에서 기계 디바이스에서 화장품이 나오는 그런 맞춤형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 프랑스 로미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결합해서 맞춤형 화장품 형태 여러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의 일단 시장의 기대 효과를 한번 볼까요? 자,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를 위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충족시키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면 메조미디어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했는데요. 2019년 6월에 10대에서 40대 여성 4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서 57%가 맞춤형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했고 61%가 일반 화장품보다는 맞춤형 화장품이 좋을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설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뭐 이런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융합해서 아마 앞으로 더욱더 맞춤형의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화장품 제도를 법적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있고 2022년까지 9억을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식약처장님이 다니시면서 육성 사업으로 앞으로 그 K뷰티 육성 사업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그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노련하게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K뷰티 신업종으로 맞춤형 화장품이 있는 곳에 우리는 반드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둬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언택트, 비대면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주로 하고요. 저희는 대면 화장품으로, 대면 사업으로 맞춤형 화장품 사업이 클 전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제관리사라는 직업군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에는 조제관리사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맞춤형 화장품은 비대면 중에서도 대면 화장품이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한번 볼까요? 맞춤형 화장품, 우리나라는 거의 화장품업은 딱 법적으로 이 세 가지만 허락이 되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화장품 제조업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설 부분입니다. 시설 규제가 까다롭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유통이라든지 사후 관리, 안전성 이런 모든 책임이 제일 큰 업이죠.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같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나눠서 서로 OEM이나 ODM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시험을 치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일단 그 문제는 우리 다음번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2020년 유망 자격증으로 전부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최초의 화장품 관련 국가 자격증입니다. 자, 국가에서 시험을 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기간을 하고 있는데요. 연 1회 이상, 지금 현재까지는 2020년 2월 21일, 2020년 10월 17일 2회가 치러진 상태고 한 3,000명 정도의 합격자가 지금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제관리사 전망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 뷰티 시장이 앞서 말한 것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당연히 필요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50억 정도로 되는 게 예상이 되는데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 비하면 작은 수지만 이게 점점 확대되지 절대 줄지 않을 거라는 게 각계의 다 전문가들의 예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창업 말고 여기 취업에 지금 정부에서 7만 3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까 대기업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벌써 아모레 같은 데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무조건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취업의 문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제도나 어떤 자격증이 다 안전하고 좋고 전망이 좋은 것만 아니죠.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맞춤형 화장품에 지금 이제 제일 우려되는 점은 안전성이죠. 얼마나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왜냐하면 화장품이 중요하니까 인체에. 그죠? 그래서 시간이 이 정도면 됐을까 아니면 뒤에 조금 더 할까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원래 저는 준비를 했고요. 가장 최근의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화장품 시장 부대 트렌드를 위해서 코스메틱 이 알파벳 글자를 따서 분석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삼정인사이트에서 71번째 화장품 산업 트렌드를 분석했는데 여기에서 이 이지웅이라는 기자님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잡지에다가 올려놨는데 재미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C. 클린 뷰티, 지속 가능한 뷰티 볼까요? 지금은 이제 깨끗한 걸 원하죠. 건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이제는 원료뿐만이 아니라 바깥의 포장 용기까지 클린, 그래서 쓰고 버릴 게 없는 제로 웨이스트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O 한번 볼까요? Outstanding Indie Beauty Brand. 인디라는 말은 독립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화장품 회사가 생겨서 자기 그 생산자의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철학을 강조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이런 인디 브랜드가 뜰 수 있는 것은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됐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도 지금 소셜 미디어로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스트리밍 뷰티라는 것은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영상물이나 자료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자층들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뷰티는 어떤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고 체험은 오프라인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젊은 사람 취향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레 성수 같은 데는 메이크업 하기, 뭐 하기 전부 다 여기 체험관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M, 이게 이제 맞춤형 화장인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요.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량 생산은 유지하지만 품종을 굉장히 많이 늘리죠. 왜냐하면 맞춤형으로 고객의 아모레 같은 데는 그 얼굴의 피부를 15,000명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맞춤형 화장품이 종류는 많은데 옛날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는데 대기업이 여기 끼어들면서부터는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이발빈 크로스오버 뷰티라고 해서 크로스오버 아시죠? 제일 많은 그 콜라보가 뭡니까? 콜라보네이션인데요. 제가 봤을 때 카톡의 캐릭터들, 문구, 옷, 뭐 골프용품, 카드에까지도 걔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산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의 산업군이 화장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산업군에 있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 화장품에 다 관심을 새로 갖게 되겠죠. 그리고 고객층이 넓어진다는 이점이 있어서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화장품 산업, 그러니까 원래 샤넬이나 조르주 아르마니도 패션업이었지 화장품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어느새 명품 반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화장품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데 진출의 요새 유행이 이거예요. 크로스오버이고 그 다음에 T, 테크케어는 뭐냐면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에요. 옛날에는 간단한 진동으로 이렇게 클렌징하는 기계가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홈뷰티로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미세전류, LED 모든 걸 지금 너무 그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접목시켜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바꾸는 홈뷰티 시장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까지 4조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홈쇼핑을 한 번씩 보면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아모레에서도 벌써 나와있죠. 그거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인그레디언트 컨설 이거는 뭐냐면 성분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착한 성분을 체크해서 이제 안 좋은 건 다 배제하고 오히려 단일 성분으로 가는 화장품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화해 그 앱이 그죠? 성분 체크해주죠. 그런 뭐 앱이라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진 거. 그 다음에 코스메슈티컬은 코스메틱하고 메디슨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기능성 제품인데 환경오염, 고령화, 악점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하니까 트러블이 있고 할 때 자기 어떤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화장품. 그 다음에 고령화는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오래 사니까 사회활동을 오래 하고 그래서 안티에이징 제품, 자외선 차단 제품이 굉장히 뜨고 있는 추세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 보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우리 더 훌륭한 강사분들이 많이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